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박창원 교수입니다. 취업, 창업 앤 진로 멘토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나의 어떤 흥미와 진로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면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나와 있어요. 나의 흥미와 진로, 그리고 나의 적성과 진로, 나의 성격과 진로, 나의 가치관과 진로, 종합적인 이해와 진로 해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그리고 이 4개를 기반해 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나의 진로와 어떤 부분으로 가야지 조금 더 이제 그 학생 본인에 맞는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흥미 카드 나누기. 그래서 흥미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나 활동,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 보통은 이것이 이제 과거에 기존에 있는 과거의 어떤 내가 체득한 경험이 많이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아니면은 내 과거에 어떤 사회 체험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남아서 좋은 느낌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을 테고, 그때 경험이 이제 좀 불쾌했고 굉장히 좀 어려웠고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다 하면은 또 거기서 이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과거에 기존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느낌이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그래서 나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느낌, 이것을 이제 흥미라고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음 페이지. 흥미가 없으면 학습이나 일의 그 능률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흥미가 없으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재밌고 뭔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했을 때 지나가는 시간과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했을 때 이 지나가는 시간이 개인이 느끼는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르겠죠. 그래서 3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기보다는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면이 강하다. 그래서 흥미는 자신의 일에 성취감을 얻을 때 이제 길러진다. 그러니까 보통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쉽게 이렇게 도전을 해서 내가 쉽게 이제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에서 대부분 많이 흥미를 느낍니다. 굉장히 이제 하기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에서 흥미를 느끼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개인이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성취감을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그런 거 얻는 그런 연습이 많이 되면은 이제 나의 어떤 그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만족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5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이런 흥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흥미를 잘 파악해서 이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능률과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자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돈을 우선시해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선택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이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한번 또 추적 관찰을 해봤나 봐요.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150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명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 이제 산술적 통계로 봐도 돈을 우선시한 사람이 대략 한 1,500명에서 1,200명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20년 후에는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그 중에서 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 고작 한 17% 정도니까 300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3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100명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큰 이제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경제적으로 부를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봤을 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높구나. 돈을 당장 우선시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다양하게 이제 내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일자리 정보 워크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워크넷 또는 잡영 사이트에서 어떤 직업 심리 검사를 해서 나의 어떤 흥미도나 가치관, 적성을 파악하는데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또 많이 참고해서 친구들 한번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워크넷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검사 선택, 검사 실시, 그리고 이제 그 검사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직업 어떤 상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심리 서비스가 있으니까 요 무료 검사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로가 고민되시면 일단 직업 심리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십시오. 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당성 있는 국가 최대 규모의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하면서 또 그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개발돼서 이 이제 심리 분석 검사가 조금 더 이제 정교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직업 가치관 검사, 선호도 검사,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전환 검사, 구직 욕구 진단 검사, 그래서 효율성, 진단, 구직 욕구, 영업 직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객관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수치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석된 데이터는 뭐 현실형이냐, 관습형이냐, 진취적인 스타일이냐, 사회형이냐, 예술형이냐 따라서 개개인의 이런 검사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쭉 볼 수 있으니까 봤을 때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직업 선호도가 있는지, 어디에 흥미적성이 좀 있는지를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한번 이렇게 쭉 받아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는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데, 흥미와 관련돼 가지고 6가지 흥미 중에서 개인의 흥미에 가까운 유형에 맞는 그런 직업, 그리고 이제 그 5가지의 성격 요인 차원에 대해서 개인 성격 특성을 안내하고, 또 10가지 차원의 개인의 다양한 생활 경험을 파악해서 또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이냐 L형이냐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내적으로 어느 흥미 유형이 더 높고 낮은지를 보여주고, 표준 점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어떤 나의 상대적인 점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절대치, 하나는 상대치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당신의 흥미 코드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지금 그 예시 데이터는 내가 현실형과 관습형에 조금 더 현실형과 탐구형에 조금 더 이제 원점수가 많이 높구나. 그래서 예술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점수가 굉장히 낮죠. 예술형, 사회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흥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탐구, 관습, 현실, 지치, 사회, 예술이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크기를 봤을 때 탐구형 흥미가 좀 큰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흥미 유형별 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두 자리 코드를 제시하는. 그래서 원점수가 4점 이하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함께 이제 고려해서 학력별 제시, 훈련 직종을 안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탐구형과 관습형이 원점수가 제일 크니까 내 코드는 IC형. 그래서 현실형하고 관습형하고 2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현실형 흥미 특성도 한번 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직업 적성 검사를 굉장히 좀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집약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습형이냐, 어떤 진취형이냐, 현실형이냐, 탐구형이냐, 이 흥미 육각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양이 정육각형이면은 관심 분야가 대부분 이제 요 지금 6개 분야에 다 이제 어느 정도 흥미도가 있는 편이고, 조금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미친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한쪽이 좀 찌그러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육각형 모양이 아무래도 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그리고 어느 쪽 한 뭐 다 고루고루 이렇게 관심 분야가 폭 넓은 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한쪽 분야의 특정하게 이제 흥미를 보인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나에게 맞는 것을 좀 더 잘 찾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 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흥미 가치도에 대한 그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유롭게 좀 부담 없이 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홀랜드 직업 흥미 이론 기초해서 이렇게 이제 모식도로 이제 또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개인과 환경을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사회 환경에 맞는 것을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직업 흥미 유형, 현실형,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고 구체적인 대상의 조작을 주로 하는 활동이다.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어떤 조작과 활동이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이제 안경과학과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 좀 이제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작을 주로 많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안경사의 업무 직무 분야가 자체가, 그래서 현실형이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 직무의 그 특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사회형,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봉사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활동이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사회복지과, 심리학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사회형에 조금 가까운 그런 흥미 유형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탐구형 같은 경우 관찰, 체계적이고 문화적 현상을 창조적 탐구를 수반한다. 그래서 생명공학, 그런 좀 연구 관련된 문헌정보과 이런 쪽의 과하고 이제 조금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진취형, 조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선도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어떤 그런 활동, 진취형. 약간 요거는 조금 경영학과에 맞지 않나.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케이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 예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계열의 어떤 그런 과, 디자인과라든지 미술학과라는 경우가 이제 요거하고 조금 유형이 비슷할 것 같고요. 사무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활동, 사무형. 보건행정과 이런 쪽에 보건행정사 이런 쪽의 직업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흥미 유형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좀 현실형 같은 경우는 질서정연, 체계적인 거, 어떤 기계 조작, 그런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경과학과, 안경사의 어떤 그런 직업 직무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자기 평가는 사교적인 재능보다 손재주, 기계적인 어떤 소질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좀 더 맞겠죠. 타인이 봤을 때는 솔직하거나 좀 고집이 있고 좀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이제 요거의 흥미 유형이 좀 가까울 것 같고, 선호활동, 기계 도구 조작, 적성, 기계적인 어떤 능력, 현실적이고 좀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의 그런 스타일이 이제 현실형이 좀 맞겠죠.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 그리고 회피활동,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사교적으로 사회활동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현실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 물리, 생물 이런 쪽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대인관계 능력보다는 학술적인 어떤 재능.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생물학과, 생명공학 이런 쪽에 어떤 학술 탐구하는 쪽이 이런 탐구형이다. 타인이 봤을 때는 이제 지적이고 현학적이다. 독립적이지만 조금 내성적인. 그러니까 자연 및 사회 현상의 탐구 이런 쪽에 선호하고, 적성이 학구적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 지식의 개발과 습득. 회피 활동은 이제 설득이나 영업 활동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케이스가 탐구형이다. 자, 다음으로 예술형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어떤 창조와
변화의 다양성을 선호한다. 틀에 박힌 걸 좀 싫어하죠. 이런 스타일이. 자유롭고 상징적인 어떤 활동에 흥미가 있다.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좀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사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다 이제 약간 조금 내성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유별나고 혼란스러워서 예민하지만 창조적인 사람이다 라고 타인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되는 것은 문학이나 음악, 미술활동, 적성은 예술적인 부분,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틀에 박힌 규칙이나 일에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이제 아이디어나 정서 표현이 좀 창조적이다 라는 부분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형. 타인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데 활동이 있다. 흥미가 있다. 기계적인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적인 어떤 소질이 있다고 평가되고, 타인이 평가했을 때는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다. 이타적인 사람. 상담이나 교육, 봉사 이런 쪽이니까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조금 더 맞겠죠. 대인 지향적인 성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계적인 기술적인 활동을 굉장히 좀 이런 그 사회형에서는 많이 회피되는 활동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취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경영학과 얘기인데, 조직의 어떤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지도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경영학과 경영자 그런 유형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 능력보다는 설득력 있고 영업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모험적인 야심가 스타일. 선호하는 활동은 설득, 지시, 지도 활동 등. 그래서 경험이나 영업 능력 같은 대담하고 좀 사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진취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큰 가치로 매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회피되는 부분은 과학적, 지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관습형, 정해진 어떤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건행정과 뭐 아니면 회계학과나 뭐 계리학과나 이런 쪽이 이제 관습형의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술적인 재능 능력보다는 비즈니스 어떤 실무 능력 이런 부분이 평가되고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효율적이지만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능력, 사무 능력, 성실한 성격이죠. 보통 이런 유형들이 금전적인 어떤 성취와 사회적인 어떤 사업, 정치 영역에서 권력 획득 이런 것을 가치로 두고, 명확하지 않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유형이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렇게 유형을 봤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유형에 이제 해당하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고 나를 분석할 필요도 있고, 워크넷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유형이 좀 가깝고 어떤 가치를 좀 더 선호하는지 정확하게 더 분석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 좀 저는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시간 취업 창업 멘토링 수업을 하면서 이 직업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